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수술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 키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드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셋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프셋 여기 보시면 9mm라고 써져 있죠. 오프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서지컬 가이드 슬리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에 동그란 부분이 있었죠. 이 가이드 슬리브의 제일 윗부분을 슬리브 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제일 윗부분을 픽스처 레벨 상단이라고 봤을 때 이 슬리브 탑에서 픽스처 레벨 상단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제일 윗부분부터 임플란트 제일 윗부분 사이의 거리를 오프셋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디오나비에서는 이 거리를 9mm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mm로 이렇게 채택을 했더니 간혹 가다가 징지바 두께가 매우 두꺼운 경우에는 가이드가 눌려가지고 제대로 된 위치에 안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5mm 더 높게 위치시킨 10.5mm 오프셋이 있고요. 그리고 3mm 오프셋을 올린 12mm 오프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9mm 그리고 10.5mm, 12mm 이렇게 세 가지의 오프셋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10mm 오프셋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오프셋이 기본 프리셋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귤러 슬리브 오프셋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9mm 오프셋이 있고 1.5mm 위쪽으로 올린 10.5mm 오프셋이 있고요. 그 다음 기준 오프셋보다 3mm 올린 12mm 오프셋이 기본 세 가지 레귤러 슬리브 오프셋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셋에 따라서도 드릴링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드릴을 딱 보시니까 배우지도 않은 거를 갑자기 하니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릴을 보시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스타퍼가 이렇게 있는 드릴이 있고 스타퍼가 없이 띠가 달려져 있는 이런 드릴이 있습니다. 각각의 드릴마다 생김새가 다른 만큼 오프셋에 따라서도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띠가 달려져 있는 드릴은 위쪽에 스타퍼가 없어서 그냥 쭉 드릴링을 하시면 안쪽까지 들어가는 드릴이기 때문에 이 띠에 맞춰서 정확한 위치까지 드릴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프셋에 따라서 드릴링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띠가 달려져 있는 드릴은 제일 아랫선이 9mm 오프셋에 해당이 되고요. 오프셋이 9mm로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드릴의 제일 아랫선, 까만 띠의 아랫선에 해당하는 만큼 드릴링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드릴링 방법이고, 오프셋이 10.5mm에 해당하는 가이드를 끼우고 수술을 하실 때는 띠의 밑부분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셋이 12mm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요 EV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부위에 해당하는 선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을 하시면 정확한 깊이대로 드릴링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임플란트 커넥터라 그래서 임플란트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식립하실 때 쓰는 드릴인데요. 여기도 제일 아랫선이 9mm, 그 다음에 10.5mm, 12mm 오프셋에 해당하는 드릴링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면 9mm 오프셋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커넥터 제일 아랫선에 해당하는 만큼 깊이를 맞춰주시면 원하는 깊이만큼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게 되겠고요. 만약에 10.5인 경우에 선을 여기다 맞춰주게 되면은 1.5mm 덜 깊게 식립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위치에 정확히 맞춰서 식립 깊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12mm 오프셋인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세 번째 선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식립을 해주시면 원하는 깊이만큼 드릴링을 하실 수가 있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퍼가 있는 드릴은 여기 보시면 10mm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길이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드릴로 드릴링을 하시면 되는데, 오프셋이 9mm인 경우에는 요거를 활용을 해서 드릴링을 하시면 원하는 깊이만큼 드릴링이 되지만
오프셋이 1.5mm나 3mm 늘어난 경우, 다시 말해서 가이드가 약간 위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mm 드릴로 드릴링을 하시면 드릴링이 언더 드릴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퍼가 있는 드릴은 드릴링 하는 깊이를 깊게 해주기 위해서 드릴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셔야지 원하는 깊이만큼 우리가 드릴링이 되고 또 정확한 깊이만큼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서지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가이드와 함께 치과로 이제 같이 보내오는 자료인데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서지컬 프로토콜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오프셋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9.0mm 오프셋 나와 있고요. 여기는 UF2, 이거는 픽스처 종류를 뜻하고요. 여기 5010 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 5.0 곱하기 10mm 나와 있는데, 플래닝을 할 때 5.0 직경에 10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프셋에 해당하는 만큼 식립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띠가 있는 것들은 제일 아랫선, 그리고 스타퍼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0에 해당하는 만큼 드릴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지컬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셋이라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오프셋에 따라서 드릴 종류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또 드릴링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지컬 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지컬 키트, 다시 말해서 드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드릴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픽스처 종류를 크게 보시면 스탠다드 픽스처가 있고요, 네로우 픽스처가 있는데 3.0 직경, 3.3mm 직경은 네로우에 해당이 되고요, 3.8부터 4.0, 4.5, 5.0 직경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는 스탠다드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사용하셔야 되는 키트가 다르세요. 그래서 아까 스탠다드 사이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마스터 키트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 3.3파이 직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네로우 키트로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크게 나눠보면 단계를 드릴링 전 준비, 다시 말해서 드릴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과정, 그리고 본격적으로 드릴링을 하는 과정, 그리고 드릴링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본격적으로 식립하는 과정,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드릴링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실 드릴은 티슈 펀치인데요, 최신 키트에 보시면 왼쪽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원기둥 형태로 생겼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져 있는 형태로 생겼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위치에 치은을 원형으로 절개해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치은을 원형으로 그냥 따주기 위한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00rpm으로 드릴링 하시면 되겠고요, 무주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티슈 펀치의 디자인은 부착 치은의 삭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부착 치은의 삭제가 최소화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실 드릴은 본 플래트닝 드릴인데요, 티슈 펀치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조골 골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드릴이고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기 때문에 치은을 이렇게 말아서 찢어지게 하거나 이런 것을 좀 줄여주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본 플래트닝 드릴 같은 경우는 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프셋에 따라서 9mm인 오프셋인 경우에는 띠의 제일 아랫선을 기준선으로 맞춰서 드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rpm의 무주수로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코티컬층이 너무 두꺼워서 드릴링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거나 또 열이 발생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주술을 하면서 1000rpm까지 rpm을 좀 높여서 드릴링을 해주시는 편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9mm 오프셋인 경우에는 제일 아랫선까지 기준선을 맞춰서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판판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처음에 이니셜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경사면을 따라서 드릴이 막 미끄러지고요. 원하는 위치대로 각도대로 드릴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조골 상단을 판판하게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가 다음으로 드릴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각도로 드릴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플래트닝 드릴을 정확한 깊이만큼 잘 드릴링을 해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줄어드는 형태로 돼 있으면서 라운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에 진입을 할 때 치은이 찢어지거나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술 원리와 수술 키트의 첫 번째 시간으로 본 플래트닝 드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니셜 드릴하고 드릴 튜브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